아니 주인이 찾아가겠다는데 왜 바이크를 줄 수 없냐, 뭔가 엮이면 안 된다, 이런 인간하고는 아예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제가 그때는 복싱도 좀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이런 시절이라 사실 뭐 1대1로 맞짱 뜨면은 크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. 솔직히 좀 되게 무섭다, 자기는. 인류 말살 병기, 네, 이런 친구예요. 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또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약간 미스테리 서프라이즈,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이크를 통째로 뺏어가려는 아주 사악한 센터 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아마 이 센터 사장한테 당한 사람들이 유턴입니다.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이 현실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. 현실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 지인과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.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자기의 바이크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솜씨 좋다는 샵을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알게 된 어떤 샵이 있었어요. 자, 근데 이 샵이 블로그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. 사장님이 진정한 라이더다, 진정한 바이크를 사랑하는 라이더다,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서울에선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샵이었습니다. 하지만 제 지인은 솜씨가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그 샵을 직접 찾아가서 바이크를 맡기고 오게 됩니다. 왜냐면은 가지고 있던 그 바이크가 워낙에 고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. 서울에 있는 샵들은 원인을 찾질 못하고 계속 시동이 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, 정말 바이크를 잘 본다는 그런 샵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였어요. 근데 바이크를 입고하고 한 주, 2주 계속 시간이 흘러갔어요. 근데 이상하게 수리가 됐다는 말이 응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상해서 지인이 계속 연락을 했죠. 어떻게 잘 고쳐지고 있습니까?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? 언제쯤 수리가 완료될까요? 네,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계속 이 샵에서는 좀 지금 다른 바이크를 보고 있는 게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, 죄송하다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둘러댔습니다. 그러다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갔어요. 네,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이제 지인분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. 뭐 고치면은 고치고 있다, 뭐가 문제가 있다, 뭐라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센터 사장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목소리가 서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. 자, 그랬더니 아직도 제대로 손을 보지 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화가 난 제 지인이 그러면 바이크를 그냥 내놔라,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다른 샵에 맡기겠다, 바이크를 달라, 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센터 사장 말이 그렇게는 안 된다. 네, 좀 어이가 없죠. 네,
그렇게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이유가 있습니다. 왜 안 되냐면, 아니 주인이 찾아가겠다는데 왜 바이크를 줄 수 없냐. 센터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사실은 지금 바이크가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깜짝 놀란 제 지인이,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, 멀쩡하게 굴러가던 바이크가 주행이 불가능하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된 말이냐 라고 설명을 하라 얘기를 했더니, 이제 이때부터 황당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자기가 이 바이크를 정말 너무 갖고 싶었던 바이크라, 정말 너무 갖고 싶었던 바이크였는데 손님 바이크가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뭔가에 홀려서 그 바이크를 타고 주행을 했다는 겁니다. 출퇴근에 자기가 그 바이크를 타고 다녔대요. 바이크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구덩이를 밟고 뒷바퀴가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뒷바퀴가 찌그러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다. 뒷바퀴가 털린다. 그래서 당분간 바이크를 내줄 수 없다. 미안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제 지인과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저 역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. 또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 겪어보는데, 그래서 제 지인이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남의 바이크를 그렇게 타면 되냐, 그러면 어쨌건 수리 다 끝내고 그 뒷바퀴 휘어진 것까지 고쳐서 바이크를 내놔라. 당장 고쳐서 바이크를 내놓지 않으면 경찰한테 신고해버리겠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샵 사장이, 죄송하다,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. 하지만 나는 바이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고, 꿈에도 그리던 바이크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다. 뭔가 홀리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. 하지만 당장 바이크를 고칠 순 없고, 손님이 기다려 주신다면 고쳐서 드릴 수는 있지만 아마 몇 달이 걸릴 거다. 차라리 내가 이 바이크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한테 이 바이크를 그냥 팔아라. 제가 돈을 드리겠다. 자,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린 겁니다. 근데 그 금액이 실제 중고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불렀어요, 그 샵 사장이. 그래서 제 지인도 순간 마음이 조금 움직였었습니다. 순간 흔들린 거죠. 왜냐면은 좀 더 높은 금액을 불렀기 때문에 중고로 내다 팔아도 당장 그 가격을 받을 수 없는,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부른 건 아니고요.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평균 시세보다 한 200 정도, 100에서 200 정도 더 불렀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처신이나 그 센터 사장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팔지 말고 무조건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마 산다고 했다가도 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놈이니까 절대 이런 놈이랑은 뭔가 엮이면 안 된다. 이런 인간하고는 아예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자,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지인분도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샵 사장한테 얘기를 했죠. 그런 거 팔 생각 없으니까 그냥 바이크를 달라. 내가 딴 샵에다 맡기던가 할 테니까 어쨌건 바이크를 내놓고, 나는 내놓지 않으면 진짜 경찰한테 신고해버리겠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통화를 하는 과정을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, 이게 잘못하면은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될 때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말을 계속 바꾸고 막 이러는 사람이라 통화 내용을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성깔이 있고 말을 되게 막 하더라고요. 목소리도 되게 높이고
제가 듣기에는 좀 놀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분의 말투나 그런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. 말하는 스타일이나 톤이나 이런 게 예사롭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지인분은 약간 좀 쪼는 것도 있었어요. 약간 무서워 하더라고요. 목소리가 막 커지고 이러고. 그래서 저도 말싸움에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 편이라 제가 대신 통화를 해볼까 또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3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 지인분 말에 의하면 실제로 만나면 이분이 말을 잘 못하고 사람을 되게 무서워한대요. 그리고 온몸에 솔직히 좀 되게 무섭다. 자기는 사람 자체가 좀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무섭고,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한답니다. 사람을 눈도 잘 못 쳐다보고 되게 겁이 많대요. 근데 전화만 붙잡으면 사람이 180도 돌변합니다. 엄청 무섭게 말을 하고 목소리도 엄청 커요. 말도 엄청 빠르고. 아무튼 그래서 이 소식이 바이크 타는 몇몇 분들 카페에 알려지면서 아는 사람들은 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, 사실 서울 분들은 그 샵 사장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. 그리고 그 샵에 대해서 그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서울 분들은 사실 거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아는 분이 드뭅니다. 근데 그쪽 분들 몇몇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. 그 사람이 원래 이상하다고. 근데 서울 분들은 관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알려져지지가 않고 되게 생소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런 걸. 그래서 지인분들이 도움을 좀 주겠다고 카페에다가 이 정황을 갖다 올렸습니다. 그 샵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샵 사장이 갑자기 제 지인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. 아, 제발 글을 내려달라. 자기네 샵이 이러면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, 이러면은 정말 나는 미쳐서 지금 자살할 것 같다. 괴롭다 너무. 제발 너무 괴로우니까 글을 좀 내려달라. 내가 바이크 돌려줄 테니까 제발 내려달라. 이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. 전화통화로. 그래서 지인분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무슨 일 이것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좀 있어서, 그리고 잘못하면은 사실 특정 상호를 대놓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은 잘못하면은 고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일이 더 커질까봐 일단 샵 사장이 바이크를 준다고 하니 일단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. 혹시 그 사건 아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게 제 지인의 일입니다. 저도 거기에 발을 한쪽 담그고 있었어요. 바이크를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 센터 사장이 그러면은 지금 당장 돌려줄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자기가 정비한 부분, 엔진을 내려서 캬브를 다 청소를 했다 그러는데, 캬브를 청소한 사실 증거는 없어요.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. 어쨌건 캬브를 청소를 했기 때문에 공임이 들어갔다. 그거에 대한 공임은 내야 된다. 그리고 보관료 이런 거, 그런 걸 내셔야 된다. 그리고 고장난 원인은 잡지 못했다. 애초에 시동이 꺼지는 정확한 원인은 잡지 못했는데 그 상태로, 그리고 뒷바퀴도 아직 피질 못했다. 뒷바퀴가 지금 찌그러져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가져가겠냐. 손님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나는 돌려드릴 수는 있다. 대신에 지금 당장 받아가는 게 아니라면 제가 뒷바퀴 찌그러진 거랑 시동 꺼짐 현상 이런 부분을 모두 고쳐서
손님한테 돌려드릴 테니 몇 달만 기다려 달라. 그러면은 내가 싹 고쳐 놓겠다. 그때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져가시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.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어서 바이크의 주인이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.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계속 지치게. 특히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주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왜냐면 지방이라 섣불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날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가까이 있는 샵이면은 모를까. 이래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제가 짧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정비나 수리 같은 걸 맡길 때는 무조건 가까이 있는 샵을 가셔야 됩니다.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샵을 가시는 게 좋고,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은 그 근처에 있는 샵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마수에 걸려드는 수가 있어요.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의 진을 빼놓으면은 나중에는 진짜 자기 바이크에도 정이 떨어지고 피곤해져서 그냥 그 샵 사장 말대로 그냥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냥 네가 가져가라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